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스타입니다. 오늘 1월 14일입니다. 14일 한국 시간 3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넘팜 페이롤이 발표가 됐어요. 네, 예상치에 비해서 약 19만 개, 20만 개 가까운 예상치에 비해서 굉장히 쇼크성의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달러들이 아주 그냥 요동을 쳤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즉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ADP 넘팜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이번에 금요일에 있었던 넘팜 페이롤이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들 판단했었는데, 네, 역시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아주 계절적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증가수가 아주 크게 못 미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또 실업률은 연준이 목표로 한 원래 6.5%죠. 예, 6.5%와 거의 근접한, 예, 약 6.7%의 실업률이 나오면서, 예, 두 가지 지표 간에 상당히 어떤 괴리 현상이, 네, 죄송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유로를 보시면, 이게 보시는 게 지금 4시간 캔들입니다. 4시간 캔들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 전체 라인지, 최근 가장 마지막 상승폭이죠. 스윙이죠. 네, 이 상승폭이 약 50% 영역에서 또 3620이라는 올리버스 자리에서,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방을 했었죠. 3620. 네, 3620이라는 데서 오랜 시간 공방을 하다가 이제 넘팜 때 이거를 이제 완전히 넘게 됐습니다. 예, 완전히 넘어버리고 이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ECB의 금리 동결, 그리고 드라기 총재의 약간의 좀 톤이 달라진 부양 정책에 관련된 구체적인 거 내놓은 게 없었지만, 예, 구체적인 어떤 좀 달라진 뉘앙스 등등을 놓고 볼 때 유로는 여전히 어떤 강한 상승의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네, 일단 이 하락에 대한 조정파 성격으로 일단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이 하락이, 예,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카운트를 한번 해보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계략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이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1, 2 이렇게 3 형태의, 네, 그 다음에 3파 B 형태의, 3파 ABC 형태의 4를 만들고, 네, 엔딩 다이고널 포메이션에 마지막 5가 조그맣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게 A파가 형성된 게 아닌가, 저는 현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A파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예, 소문자 A 또는 대문자 A죠.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3파로 된 B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재차 하락을, 예, 머지않아 재차 하락을 해서, 예, 다시 어떤 A, B, C 형태의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과정이 이제 그동안 유로 달러는 지속적인 상승세였죠. 예, 상승세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ABC 형태로 하락할 거라고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이대로 그냥 여기에서 지지가 돼서 또 다른 임펄시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이 통으로 묶어서 1, 2, 3 형태의 A, 3파 B, 그 다음에 요게 C 형태가 마무리돼서 새로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예,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하지만 22의 발표 내용, 또 그 다음에 22의 여러 경제지표 중에서 이 물가 부분 있죠. CPI, 근원 CPI 부분을 놓고 볼 때, 유로존에서 머지않아서 이제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는 것 같아요. 또 LTRO가 가시화된 듯한 그런 뉘앙스들이 좀 여러 군데서 지난번 22 컨퍼런스 때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일봉으로 보더라도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동안 상승이 가파랐죠. 그래서 좀 더 조정을 이어가도, 예,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흐름은.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A 이후에 이거를 제가 B라고 가정하는 부분만, 예, 조금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B라고 가정하는 부분만, 이 저점을 만든 이후부터 이제 B로 봐야 되죠. 그럼 이제
작게 보면 이 B가 B는 이제 3파 모양을 띠게 되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작게 보면 그냥 A, B, C로 해서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작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그 선물에서 지난번에 내놓은 갭도 있고요. 여기 얼마입니까? 약 3, 7, 4, 5 정도 되죠. 네, 갭도 있고 또 조정의 폭이 조금 충분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고점과 이번 저점에 대한 피보나치만 우리가 한번 보면, 네, 지난번 고점과 이번 저점에 대한 이 폭만 이렇게 관측을 측량을 해보면, 네, 현재 38선에서 이제 아직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추세가 약하면 38선이 저항이 돼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동안 상승세가 이어져 왔던 그런 흐름이라면 또 이렇게 추세선 레벨이 또 있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어왔던 추세선이 돌파, 깊은 되돌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61.8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게 하나의 죄송합니다. 이거를 통으로 묶어서 이거를 A로 보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이 3파의 눌림을 B로 보고, 그 다음에 요 저점부터 새로운 다시 뭐 작게 요게 1, 2, 3, 4, 5 형태의 어떤 C가, 작은 이렇게 C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넘팜 페이롤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또 어제 엔화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주 달러의 움직임 등등을 놓고 볼 때 달러가 조금 더 약세일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지금 38%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1.3664 정도 됩니다. 1.3664. 또 공교롭게도 넘팜 때 팍 처음에 쳤을 때, 넘팜 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쳤던 레인지가 요겁니다. 요게 이제 3664보다 살짝 못 미치는 가격인데 선물로는 36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레인지가 지지가 되는 한 일단 상승 흐름으로 유로 달러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조금 더 내려와서 지난번에 싸움을 했던 약 1.362까지 와주면 거기에서의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내려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이게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B가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B가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예측했던 대로 A 이후에 3파가 1, 2, 3에 또 1, 2, 3에 요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B를 만들고 요 인근에서 B를 만들고 여기에서부터의 상승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지저항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할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센 건 없습니다. 4시에 저번 WPI,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고 WPI는 도매 물가지수죠. 도매 물가지수. 그 다음에 프란치 CPI가 있고, 유로존의 지표는 크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지표가 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요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또 지금 이거 이후로 보면 이게 또 3파의 모습을 띈 거라 그렇게 불리시하지는 전혀 않아요. 이게 눌리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3664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보고 요 자리를 탈환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해서 3662까지 보는 그런 플랜으로 볼까 하고요. 3662 근처에서의 지지를 확인해서 매수 플랜으로 갈 계획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3661을 휙 돌파해서 전고점을 살짝 건드려 놓는다면 매수 관점으로 따라붙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흐름과 추세를 예측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모습입니다. 4시간의 추세는 큰 폭으로 보면 상승, 하지만 지난번 연말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만들어 놓은 이 하락의 포메이션, 그리고 넘팜 페이롤이 만든 이 반등,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흐름이에요. 애매모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처럼 요 지난번에 이 저점 이후로 A, B, C 형태의 조정파 흐름. 근데 이 B가 어제부로 다 끝났냐, 아니면 오늘 한 번 더 눌러서
362까지 어떤 그 하락 흐름이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장이 곧 시작이 되면 관찰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64에서의 어떤 그 흐름을 잘 보고, 또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찍었던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은 이 B가 1, 즉 1, 2, 3, 1, 2, 3에 다시 1, 2, 3, 4, 5 형태의 그 조금 눌리는 하락 흐름의 B가 나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362에서의 지지 형성이 된다면, 이거는 다시 위로 상승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조금 이거를 줄여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복잡한 생각할 거 없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에 대한 또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해서 여기서부터의 하락을 하는 이른바 그 뭡니까, 하모니 패턴의 베어리시 뱃 패턴을 만들 소지가 있겠다. 이런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로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그 시원시원한 게 없죠. 최근에 없어서 그 아주 센서티브하게 그 관찰을 잘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거를 쭉 한번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오늘의 트레이딩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